조국 혁신당 대표가 고발당했습니다. 고발. 오늘 오전 모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한 사람, 고발을 당한 사람 목소리가 차례대로 등장할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정관예우로 1년 만에 41억 원을 번 의혹에 대해 조국 대표는 수임 계약서를 쓴 것 같다 등의 정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조국 대표가 박은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발합니다. 웃음으로 대신합니다. 웃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으로 대신합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자, 어떻습니까?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조국 대표도 그렇고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후보도 그렇고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도 그렇고 다 고발을 당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관예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그 이종근 변호사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관예우라는 것은 법 쪽의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정관이 아무리 예우를 해달라고 해도 후배들이 예우를 안 해주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의 해명도 약간 어색한 면은 있고요. 저는 또 국민의힘에서 조국 그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저렇게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까지 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민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국 그 혁신당의 돌풍은 민주당에게도 경종을 때리는 거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고발할 시간에 국민께 사죄하는 모습, 앞으로 잘하겠다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호소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관련해서 이제 어제 저희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로 재직할 때 저 당시에 1년 9개월 동안, 그러니까 21개월 동안 연간했다가 병간했다가 질병휴직 냈다가 병간했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출근하지 아니하고 국민 세금으로 한 저 기간 동안 1억 원을 받아갔다.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박은정 후보는 아니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병가도 내고 이랬던 것인데 왜 무엇이 문제인데? 이런 입장인 것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박은정 저는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고요? 아프시다고요? 아프시다는 분이 왜 국회의원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또 응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은정 후보를 털고 털다가 털 게 없으니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터는 것 같습니다. 수임료가 높은 게 사실이고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사과를 했고 자기가 맡은 수임을 모두 그만두겠다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비례 1번 박은정 후보는 1년 9개월 동안 출근 한 번 안 하고 혈세 1억 원 가까이를 급여로 챙겨갔습니다. 조국 대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게 왜 괜찮습니까? 정말 질병이 있었으면 국회의원은 어떻게 합니까? 출근은 못하면서 국회의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 조국 대표가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을 자꾸 얘기하니까 2조 심판론은요. 아이고야. 궁지에 몰린 얍삽한 프레임입니다. 얍삽해요. 그리고 총선 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신은 용도 100이 버려질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부산 민심이 흉흉하니까 난데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롯데 자이언츠 팬을 참칭하고 있어요. 칵세리마.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하는 발언을 조국 대표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박은정 그 후보가 그 광주지검으로 발령받은 게 2022년 7월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에 어디서 근무하고 있었느냐? 성남지청장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광주 발령받으니까 출근을 하루도 안 했어요. 광주니까 출근을 갖다가 안 한 겁니까? 만약에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있으면 과연 출근을 갖다가 안 했을까? 전 그것부터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왜 출근을 안 했느냐? 누가 생각이 나냐면요.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이 생각나요. 그래요? 그 친구도 연가 병가 이어가지고 그 군인이면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쭉 출근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부대 복귀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출근을 갖다가 왜 못했느냐? 박은정 후보한테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문제 있다, 뭐 그런 그 정신과 병원 다닌다 그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편찮으셨던 분이 그 조국 혁신당 공천장 1번 받으니까 그러한 문제가 병이 뭐 그냥 씻은 듯이 다 나은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박은정, 이종근 부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1년도 아니에요. 9개월 만에 41억이 넘는 돈을 41억. 그렇게 이제 수임료로 받을 수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것도 이상한 게 160건 수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 한 건 가지고 22억 받았거든요. 그러면 41억에서 22억 빼면 한 20억 남지 않습니까? 159건 가지고 20억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건 가지고 20억 받았으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임 내역하고 수임료가 얼마였는지 어떤 사건이었는지 지금 무슨 뭐 부인 무슨 캐시 해가지고 그것도 이야기 나오는데 그 사건은 수임료 얼마 받았는지 그런 것부터 그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해야 그래야지 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거짓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검사님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영신 변호사님의 이제 개인 분석을 이렇게 주신 것이고, 뭐 박은정 후보도 그렇고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도 그렇고 굉장히 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들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우리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법적인 사안까지 넘어가게 됐으니 어떤 식으로든 언젠가는 이 자초지종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될 터이니 이 역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